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애는 아직 애입니다. 어딜 보냅니까? 애! 이게 애야! 이건 수치야, 수치!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치워!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처리한다! 아버지는 나갔고 은주는 아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은주의 방에 앉아 말했습니다. 은주야. 넌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보기입니다. 우선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64년 늦가을 경북 청송의 산골 마을은 늘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만 구르고 사람의 목소리는 산 너머로 흩어졌습니다. 정은주의 집은 마을 끝자락 비탈진 언덕 아래 자리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아 비가 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은주는 9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거나 마당에서 빨래를 헹구었습니다. 오빠 정철이 물 떠와라 하면 우물로 달려갔고 아버지 정만수가 밥 더 가져와 하면 고개를 숙이고 상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말수는 늘 부엌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자주 그 말을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졌고 어머니는 고개를 더 낮췄습니다. 은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게 이 집의 법인 건 알았습니다. 오빠 정철도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14살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방 청소해라. 어느 날 저녁 오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비를 들고 오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라디오 하나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바닥을 쓸고 있을 때 오빠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라디오의 소리를 켰습니다.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왔고 바깥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비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해.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은주는 그 목소리가 아버지와 닮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과 땅, 명령과 복종. 이 집에선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방에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다쳤니? 물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친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부서졌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는 자주 은주를 불렀습니다. 심부름 좀 해라, 이것 좀 정리해라. 그리고 문이 닫혔고 라디오 소리가 켜졌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 몸이 굳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집이 세상의 전부였고 오빠는 그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너머엔 다른 세상이 있을까? 문이 잠기지 않는 집이 있을까? 은주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악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지. 하지만 그날 밤 은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이름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훗날 그것이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자라날 줄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1970년 봄 은주는 15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논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그대로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는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손을 휘둘렀고 은주는 그날 이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엔 밥을 짓고 낮엔 빨래를 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방문을 잠갔고 라디오 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봄이 깊어질 무렵 은주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치마가 조여왔고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눈가엔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은주야, 밥 안 먹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은주는 이제 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의 딸 요즘 이상하더라. 얼굴이 왜 저래? 속삭임은 바람처럼 마을을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은주의 이불을 걷어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은주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새벽녘 어머니는 마을의 산파를 불렀습니다. 문을 단단히 닫고 창문에 이불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담요에 싸서 은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애는 제가 아니다.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 쉬는 작은 생명. 은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포도 절망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애는 아직 애입니다. 어딜 보냅니까? 애! 이게 애야! 이건 수치야, 수치!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치워!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처리한다! 아버지는 나갔고 은주는 아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은주의 방에 앉아 말했습니다. 은주야, 넌 나가야 한다. 은주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서울.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다. 사람도 많고 숨을 곳도 있을 거다. 엄마는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거라. 그리고 살아라. 이 애를 데리고 꼭 살아남아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자신도 아기도 살 수 없다는 것. 사흘 뒤 은주는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하나, 담요 한 장, 그리고 품 안에 아기.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은주를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걸어 내려가며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송역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은 텅 비어 있었고 플랫폼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서울행, 편도,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안고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산, 논, 그리고 닫힌 문들. 은주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자. 은주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은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맑은 눈동자. 그 안에 은주는 처음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깰 때마다 젖을 물렸고 울음을 달랬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기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6시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보따리를 들고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모두 바빴고 모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은주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를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9월이었지만 서울의 아침은 차갑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담요로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 달리는 차, 사람들의 빠른 걸음. 청송의 산골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은주는 골목을 돌아다니며 가게마다 들어가 물었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애는 어쩔 건데? 업고 일하겠습니다. 안 돼. 손님들이 싫어해. 다른 데 가봐. 식당도 세탁소도 구멍가게도 똑같았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역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구석 벤치에 앉아 아기를 눕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흘끗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가 숨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못 들었어요? 나가라고. 은주는 아기를 안고 일어나 골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담요를 깔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떨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린 살아남을 거야.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기에게, 자신에게, 혹은 하늘에게. 하지만 그 말을 하자 조금 힘이 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아기를 안고 다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누군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골목 어귀에서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작은 분식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영잔의 분식.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 쫓겨나면
하지만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일 좀 시켜주세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애 딸린 여자는 안 써.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업고 일할게요. 밥도 안 먹을게요. 그냥 재워만 주세요. 여자는 은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안 들어올 거야. 은주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분식집 주인 영자는 말이 적었습니다. 은주에게 구석방 하나를 내줬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만 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지붕 아래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담요 속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아기는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가끔 울면 은주는 뒤로 돌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자는 은주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뭐라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은주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주고 상을 치웠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앉아. 은주는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무릎에 안았습니다. 영자는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괜찮습니다. 먹으라고. 은주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한 달 동안 남은 밥과 국물만 먹었습니다. 김밥은 짭짤했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는 대답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참 후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 같았어. 네? 20에 혼자 애 낳았지. 그의 아버지는 도망갔고. 은주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등 돌리더라. 친척도 이웃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혼자 이 가게 차렸지. 그 아이는요?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잘 크고 있어. 지금 고등학생이야.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김밥 싸는 법 가르쳐 줄게. 정말요? 대신 절대 놓치지 마. 한 번만 봐줄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방에 앉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눈을 뜨고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거야.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김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까다로웠습니다. 밥은 뜨거울 때 김에 펴야 해. 식으면 안 돼. 단무지는 가운데 정확히.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양이 안 나와. 칼은 물에 적셔서 썰어. 안 그러면 찢어져. 은주는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 은주는 처음으로 김밥 한 줄을 완성했습니다. 모양이 삐뚤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이제 팔 수 있겠네.
은주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은주는 이제 가게의 일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은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김밥 하나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도 자랐습니다. 은주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 민수야, 엄마 열심히 할게. 은주는 매일 밤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주도 따라 웃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은주에게 가게 절반을 맡겼습니다. 은주는 이제 혼자서도 가게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네, 사장님. 내가 나이가 있잖아. 이젠 좀 쉬고 싶어. 은주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가게 내가 가져. 뭐라고요? 너한테 넘기겠어. 월세는 내가 낼게. 내가 번 돈으로 민수 키워.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넌 잘할 거야.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영자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민수를 안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저기 봐.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주의 김밥. 언젠가 그 이름을 걸 것입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청송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처럼, 약속처럼. 은주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살아남았어. 2024년 가을, 은주는 75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가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5살의 은주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은주의 김밥은 30년을 넘게 운영했습니다. 은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손님들은 단골이 되었고 단골들은 가족처럼 은주를 대했습니다. 민수는 그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20살의 민수가 그렇게 외쳤던 날을 은주는 기억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민수와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평생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은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은주는 김밥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게 해줬으니 그걸로 됐지.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다시 김밥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김밥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은주만 알았습니다. 70이 되던 해 은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민수는 은주를 모시려 했지만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넌 내 가족이랑 살아라. 나는 혼자 괜찮아. 엄마 걱정 마. 평생 혼자 살았어. 익숙해. 민수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은주는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원룸에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은주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꽃이 피고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딸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10살. 민수를 닮았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우 어쩐 일이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거 드리래요. 지우는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엔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김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양이 삐뚤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도 김밥 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 오후 은주는 지우에게 김밥 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할머니, 완성! 지우가 외쳤습니다. 삐뚤었지만 귀여웠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유가 이거구나. 저녁이 되자 지우는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았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15의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잘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였어요?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집문을 열고 나온 날, 네, 그게 내 기적이었어. 그 문을 열지 못했으면 넌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지우도 없었을 거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문을 열었지. 그게 내가 선택한 거야.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었어. 이제 너도 지우한테 그렇게 해줘.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줘. 당당하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청송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자유로웠습니다.